이제 뒤쪽 어깨 쪽인데요. 역시 이 위쪽은 이제 50견이라든가 점액낭염 쪽이 치료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숄더 쪽에 사각형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앵귤러 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애과신경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애과신경이 나오는 그 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외상을 입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팔을 그 야구공을 이런 데다 세게 맞으면 이제 팔을 못 들게 되죠. 왜냐하면 애과신경이 삼각근, 그 다음 소원근을 신경지배하기 때문에 팔을 들어주는 외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삼각근이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하게 되면 팔을 못 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사각형 공간 쪽이 그런 삼각근에 문제가 있을 때 치료해줘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되게 아까 그 나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되게 상지 쪽은 약간 구부러진 자세로, 그럼 팔을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약간 대부분 이렇게 구부린 자세, 주관절을 굴곡시킨 자세로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거나 자세 형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삼두박근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두박근에 비해서. 삼두박근의 이 부착 부분이 이제 주관절 주두 바로 위쪽을 척지했을 때 나타나는 압통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치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나와주시죠. 여기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사각근, 흉곽 출구 증후인데, 흉곽 출구 증후를 유발시키는 것은 이제 사각근 쪽의 문제, 그 다음에 쇄골과 첫 번째 늑골 사이의 공간이 협소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팩토라리스 마이너, 소흉근이 너무 단축돼서 눌리는 문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하이퍼 에비덕션 신드롬이라든가 코스토 클라비큘라 신드롬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는 게 되게 임상적으로 흔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각근 쪽의 문제입니다. 사각근 쪽에. 그래서 사각근 쪽에서 상완신경총이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이쪽으로 와보시고요. 자, 이쪽 앞에 봐주시고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주시면 여기 굵은 근육이 나오죠. 이게 흉쇄유돌근입니다. 제가 제끼지 못하게 버텨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흉쇄유돌근인데 자, 이 흉쇄유돌근이 나와 있는 이 흉쇄유돌근 줄기에서 가장 뒤쪽 마진을 잡으면은 여기가 대략 중사각근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사각근 쪽에다가 지금 그 미세 치료기를 이렇게 대시면은 대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으면은 팔 쪽으로 쩌릿쩌릿한 느낌 같은 거 나타난 포인트가 이제 상완신경총이 나가는 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치료기를 자극을 대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옆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쩌릿쩌릿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치면은 쩌릿쩌릿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상완신경총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팔이 저리다고, 그러니까 디스크는 아닌데 팔이 저리다고 하면 항상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어깨가 뒤로 또 돌아보시죠. 어깨가 여기가 아프다고, 견갑골의 스카풀라의 미디얼 보더 쪽, 그 메디얼 사이드 내측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이 견갑거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낙침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근육, 그다음 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신경 지배를 이제 견갑배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이 나오는데 그 신경이 이 두 근육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쪽 부위가 통증이 있다고 할 때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목의 옆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시면은 팔이 쩌릿쩌릿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들썩들썩 있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포인트는 그 뇌신경 11번 뇌신경인 그 척추 부신경, 그러니까 액세서리 너브가 나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도 치료 자극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흉쇄유돌근의 마진을 잡고 흉쇄유돌근 뒤쪽 마진에서 바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건드려서 톡톡톡톡 쳤을 때, 또는 스프겔이나 젤을 바르고
그 미세 치료기를 이렇게 이렇게 긁었을 때 팔로 내려간 자극감이 있는 부분이 상완신경청 부분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대주시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척지하고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류 자극을 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각근이 어디에 부착되느냐면 첫 번째 늑골 가서 부착되거든요. 그 늑골 부분까지 쭉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어깨에 많이 띄시죠? 이 부분이 이제 척추 부신경 쪽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스파인 액세서리 너브의 출구 쪽.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 나가는 부분들. 요거 이제 사각근이라든가 이제 상완신경 쪽이 이제 나가는 부분들 이렇게 대고만 있으실 수도 있고요. 척지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찾는데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주시고 나서 이제 침 자극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자락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단축되기가 쉬운 근육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보통 흉식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목 근육을 호흡에 많이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근이 많이 단축되어지기가 쉬운 근육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순환 장애가 또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사각근을 이용한 과호흡 같은 빠른 호흡을 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또 빠른 호흡을 하는 분들은 우리 몸의 환경이 혈액이 약간 알칼로시스화 되거든요. pH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pH가 올라가게 되는 환경이 되면은 신경이 예민해져요. 산성화 되면 신경이 둔해지고 알칼리화 되면은 신경이 전도율이 굉장히 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알러지도 다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침을 놨을 때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통증 역치가 낮죠.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호흡이 빠른 경우가 많고 되게 사각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보는 환자들 고황통이라고 하는 견갑골의 요 삼각 부근하고 견갑골 내측을 따라서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 요 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패턴 증상들이 굉장히 흔히 이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나오는 극상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상근 여기 대결절 부위, 부착 부위를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메인 치료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극상근의 어떤 기시점이라든가 근복 부근 이런 데도 같이 좀 찾아주시고 미세치료, 미세전류 침을 이제 이런 식으로 긁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 자극을 주시면은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